내가 당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당신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나를 죽이려 한 것이었다면 이제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돌려줘야 할까요? 차정원은 눈부시게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눈동자는 이미 검게 타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오늘은 자신을 버린 친엄마 한혜라의 며느리가 되어 건양그룹이라는 거대한 성곽 안으로 잠입하는 날이었는데요. 차정원은 가짜 주영채라는 가면을 쓰고 한혜라의 손을 잡았지만 속으로는 단 하나의 숫자만을 세고 있었습니다. 한혜라가 25년 전 자신의 아버지 차기범에게 살인 누명을 씌웠던 그날부터 오늘 이 예식장에 이르기까지 차정원이 버텨온 날들의 무게가 웨딩드레스 한 겹 아래 고스란히 눌려 있었습니다. 한혜라가 신부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온 건 예식 시작 30분 전이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벨벳 케이스를 들고 있었는데요. 케이스 안에는 건양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제작된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혜라는 차정원의 뒤에 서서 직접 목걸이를 걸어주며 거울 속에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채야, 이 목걸이는 건양의 문장이야. 내가 오늘부터 건양의 사람이라는 증표이기도 하고. 차정원은 거울 속에서 한혜라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25년 전 차가운 겨울 새벽 병원 응급실 복도에 핏덩이를 던져두고 사라진 여자. 그 여자가 지금 자신의 목에 다이아몬드를 걸어주고 있었습니다. 차정원의 목구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그것을 흰 이 사이에서 조용히 지식여 삼켰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저도 이 목걸이처럼 건양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빛낼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한혜라는 흡족하게 미소 지으며 차정원의 어깨를 한번 가볍게 두드리고 방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혜라가 문을 닫기 직전 그녀의 눈빛이 0.1초 굳는 것을 차정원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혜라는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확신은 아니었지만 이미 촉이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었죠. 식장 밖 복도에서 한혜라는 윤비서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의 DNA 검사 결과 언제 나와? 윤비서가 굳은 얼굴로 봉투를 건넸습니다. 한혜라는 그 자리에서 봉투를 열었는데요. 결과지를 훑는 한혜라의 눈이 천천히 가늘어졌습니다. 일치 확률 99.97%. 한혜라는 결과지를 접어 재킷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식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혜라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로 들어온 그 여자가 자신이 버린 딸이라는 것을. 그럼에도 예식을 진행시킨 것은 한혜라 역시 차정원을 이용해 진태석을 제거하려는 자신만의 계획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모녀는 서로를 모른 척하며 서로를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예식장은 복수의 무대가 아니라 두 여자의 체스판이었습니다. 사실 이 긴장은 예식 일주일 전 만찬 자리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한혜라가 준비한 만찬은 전복 삼합과 꽃게 간장 무침, 계절 나물로 차려진 정갈한 한식상이었습니다. 차정원은 자리에 앉으며 자연스럽게 간장게장 집게발을 젓가락으로 뒤집어 알을 발라 먹었는데요. 간장게장 집게발을 뒤집어서 엄지관절로 등딱지 안쪽을 긁어내는 방식, 그건 경기도 포구 마을 출신 여자만이 아는 버릇이었습니다. 한혜라가 한영순이었던 시절 어머니에게서 배운 방식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한혜라의 젓가락이 잠시 멈췄습니다. 차정원은 한혜라의 시선이 굳어지는 것을 감지하고도 그저 웃었습니다. 어릴 때 이렇게 먹으면 맛있다고 배웠거든요. 한혜라는 와인잔을 들어올리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 보통이 아니야. 하지만 그래도 좋아. 내가 먼저 쓰면 그만이니까. 두 여자는 유창하고 우아한 대화를 나누었지만 그 식탁 아래에서는 이미 서로를 향한 칼날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예식 일주일 전 새벽 한혜라가 침실 드레서를 열었을 때 낡은 손수건 하나가 접혀 놓여 있었습니다. 한 귀퉁이에는 거뭇하게 변색된 핏자국. 25년 전 주상철이 죽던 날 밤의 증거물이었습니다. 한혜라의 얼굴이 백지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란숙에 전화가 왔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이사장님? 오래된 물건들은 때로 오래된 기억을 데려오죠. 한혜라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쥔 채 이를 악물었습니다. 공란숙은 단 한마디도 직접적인 협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태어남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칼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주하늘이 차정원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 손수건 가짜야. 공난숙이 만들어낸 모조품이야. 공난숙은 실제 증거물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진짜 증거물은 이미 25년 전 황 실장이 소각했고 공난숙이 가진 건 심리적 압박을 위한 정교한 모조품이었던 것이었죠. 그렇다면 공난숙은 왜 손수건 한 장 하나로 한혜라를 흔들 수 있었을까요? 그건 한혜라 자신이 그날의 죄책감을 25년 동안 혼자 짊어져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짜 증거가 없어도 죄인은 스스로 무너집니다. 결혼식 사흘 전 진세우는 주하늘의 사무실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주하늘은 서류에서 고개를 들지도 않은 채 펜을 돌리며 답했습니다.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진행 중인 것뿐입니다. 건양 측에서 문제가 없다면 문제될 것도 없겠죠. 영채 주변에서 사라지시오. 그 여자는 이미 내 사람이야. 주하늘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진세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여자가 당신 사람이기를 원하는지 직접 물어보셨습니까? 진 상무님. 진세훈의 주먹이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주하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세훈 씨, 저는 그 여자가 평생 쌓아온 상처를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걸 모르면서 그 여자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진세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진세훈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쥔 채 분노했던 남자의 얼굴에서 차갑고 계산적인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세훈은 차정원이 가짜 주영채라는 사실을 혼인신고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식을 강행한 것은 차정원을 함정에 빠뜨려 건양 내부 반란 세력을 한꺼번에 처리하려는 진세훈 자신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세훈은 어머니 한혜라를 무너뜨리고 건양을 단독으로 장악하려 했고 그 도구로 차정원을 이용하려 했던 것이었죠. 가해자와 피해자, 복수자와 표적이 뒤엉킨 예식장에서 진세훈마저 자신의 패를 숨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주하늘은 25년간 숨어 지낸 목격자 박경신을 예식 2달 전에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문제는 황 실장도 동시에 박경신의 위치를 파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하늘과 차기범은 박경신을 태운 차를 몰아 안전가옥으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검은 SUV 2대가 따라붙었는데요. 차기범은 휠체어를 접어 뒷좌석에 싣고 조수석에서 사이드미러를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하늘아, 우측 IC 빠져나가라. 주하늘이 핸들을 꺾었고 뒤를 쫓던 차 한 대가 가드레일을 스쳤습니다. 박경신은 뒷좌석에서 새하얗게 질린 채 손잡이를 붙들고 있었는데요. 차기범은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래 기다리게 했습니다. 박 선생,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 한마디에 박경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안전가옥에 도착해 박경신이 진술서에 서명하려는 순간 주하늘의 조사팀이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박경신의 과거 신원 기록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경신은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었습니다. 25년 전 진태석에 숨겨진 내연녀였고 주상철 추락 사건 당일 현장에 있었던 이유는 진태석과 밀회 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박경신이 낳아 입양 보낸 아이, 그 아이가 바로 진세훈이었습니다. 주하늘은 보고서를 읽다 손을 멈췄습니다. 진세훈은 한혜라의 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진태석과 박경신 사이에서 태어나 한혜라가 자신의 아들로 키운 것이었는데요. 한혜라는 이 사실을 알고도 진세훈을 데려와 키우며 진태석의 약점으로 삼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예식장에서 결혼하려 했던 두 사람, 차정원과 진세훈. 차정원은 진태석의 딸이고 진세훈은 진태석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복남매가 결혼식을 올리려 했던 것이었죠. 안진아는 늦은 밤 차정원의 서랍을 뒤지다 홍세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홍세프는 야식 도시락을 배달하러 왔다가 그 장면을 목격했는데요. 거기서 뭘 찾으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애초에 거기 두지 않으니까요. 안진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홍세프는 도시락을 테이블에 내려두고 돌아서며 덧붙였습니다. 드세요. 밤새 뒤지실 것 같으니 힘은 있어야 할 테니. 그 말이 안진아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다음 날 차정원은 홍세프를 찾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셰프님, 제 아버지를 어떻게 아세요? 홍세프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25년 전 나도 그 사건의 당사자였어요. 차기범 씨와 함께 진태석의 비리를 내부 고발하려다 협박을 받고 도망쳤거든요. 홍 셰프는 단순한 요리사가 아니었습니다. 차기범과 함께 진태석의 비자금 조성을 목격했던 전직 건양 회계팀 직원이었고 지난 수년간 차정원 곁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그녀를 보호해 온 숨은 조력자였습니다. 홍 셰프는 차정원이 복수의 길에 들어서던 날부터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죠. 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주하늘이 식장 뒷문에서 차정원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주하늘의 품 안에는 박경신의 공증 진술서와 비밀 회동 영상 원본이 담긴 USB가 있었습니다. 공난숙이 뛰어 올라온 것은 주례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가짜예요. 우리 영채의 이름을 훔친 도둑년이라고요. 하객들이 술렁였습니다. 진세훈이 차정원의 손을 놓으며 외쳤습니다. 영채야, 이게 무슨 소리야? 대답해봐. 차정원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주영채가 아닙니다.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영상 속 한혜라의 목소리가 예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차기범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우면 돼. 그 사람은 이미 사회적으로 끝났어. 한혜라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풀렸습니다. 차정원이 한혜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영순 씨, 당신이 버린 건 이름만이 아니었어요. 당신의 핏줄인 나, 차정원까지 버렸잖아요. 그 선언이 끝나는 순간 식장 한편에서 휠체어 바퀴 소리가 울렸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차기범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진태석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거품을 물며 쓰러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치기 직전 진세훈이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모두가 그가 차정원을 고발할 것이라 예상했는데요. 저는 이 여자가 가짜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예식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여자의 복수를 도왔습니다. 진세훈이 재킷 안쪽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건양그룹 비자금 전체 계좌 내역과 진태석이 한혜라 명의로 빼돌린 자산 목록이었습니다. 진세훈은 처음부터 어머니 한혜라와 아버지 진태석 모두를 무너뜨리려 했고 차정원의 계획이 자신의 계획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알고 협력했던 것이었죠. 단 차정원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차정원이 진세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배신인지 협력인지 분간이 안 되는 표정으로. 왜요? 진세훈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나도 그 집의 피해자였으니까요. 경찰이 들이닥쳐 한혜라와 공난숙이 연행될 때였습니다. 공난숙은 끌려가면서 주하늘을 향해 몸을 비틀었습니다. 하늘아, 내가 내 엄마야. 나를 버리지 마. 주하늘의 발이 그 자리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조미양이 아닌 평생 원수로 알고 있던 공난숙이 침몰하는 사실이 뇌리에 꽂히는 순간 주하늘은 구역질을 느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차정원이 달려가 주하늘의 등을 감싸려 했는데 바로 그때 한혜라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날아왔습니다. 정원아, 너도 결국 진태석의 핏줄이야. 내가 죽이려 한 그 남자가 내 친부라고. 차정원의 발걸음이 멎었습니다. 그때 휠체어에 앉은 차기범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원아, 나도 오늘 말해야 할 것이 있다. 차기범은 25년간 살인 누명을 쓰고 살아왔지만 단 하나의 비밀을 숨겨왔습니다. 차정원은 차기범의 친딸이 아니었습니다. 차기범의 아내가 진태석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였고 차기범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아이를 자신의 딸로 키웠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한혜라의 말이 맞았습니다. 차정원은 실제로 진태석의 혈육이었고 진세훈 역시 진태석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복남매가 결혼식을 올리려 했다는 사실이 이제 완전히 확인된 것이었죠. 예식장의 공기가 완전히 멎었습니다. 차정원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복수의 칼끝이 자신을 향해 돌아온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무너뜨리려 했던 남자가 자신의 피 속에 살아있다는 사실이 그 어떤 배신보다 더 깊은 상처로 박혀들었습니다. 그래도 차정원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렀다가 곧 다시 굳었습니다. 1년 뒤 아직 끝나지 않은 장례식. 모든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서 차정원은 홍 셰프의 식당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홍 셰프는 말없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었습니다. 차정원은 그 앞에 조용히 앉았는데요. 국밥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얼굴을 적셨습니다.
복수 외에 다른 온도를 느껴본 적 없었던 몸이 겨우 기억을 되찾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윤비서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구 실장과 노민구가 해외에서 건양의 잔여 계열사를 흡수하며 재건을 도모하고 있다는 기밀이었습니다. 한혜라가 몰락해도 건양이라는 거대한 뿌리는 완전히 뽑히지 않았습니다. 차정원은 서류를 읽고 조용히 접어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방 깊은 곳에서 안경과 가발을 꺼냈습니다. 아직 장례식은 끝나지 않았어. 이번엔 내 손으로 직접 관을 닫아줄게. 홍세프가 뒤를 돌아보았지만 차정원은 이미 식당 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거리에 찬바람이 차정원의 검은 코트깃을 세웠습니다. 차정원의 리플리는 생존을 넘어 정의를 향해 다시 한번 가면을 고쳐 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